오늘은 대단원 모의고사 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에서 4번 지문 쭉 보시면 여기 대단원 모의고사여서 앞에 형성평가에서 나왔던 그런 지문이 있어서 지문은 뭐 딱히 다시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문제 푸실 때 그냥 문제만 보고 다시 이제 지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는 지문이 나오면 빨리빨리 풀 수 있어서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문제가 30문제나 되지만 아는 지문이 나와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낸 겁니다. 자, 1번. 가와 나의 대화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가는 담임선생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나는 친구들, 후배들과의 대화에 해당이 되지요. 가는 공적 상황에 말하기? 아니고, 나 사적 상황에 말하기는 맞네. 만복은 상대방을 높이고 있으나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당연히 상대방 높이는 게 맞지요? 나의 민효식, 권수와 김열은 친구들이니까 뭐 낮추거나 후배들이니까 낮출 수 있겠지. 벌써 답이 나와 버렸네요. 그 다음에 3번. 가의 담임선생님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정보 전달이야 이게? 설득이잖아 설득. 그지? 정보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라 얘야 육상부 그만두지 말아라 뭐 이렇게 설득하고 있지. 그다음에 강현두는 상대방을 설득하고 완전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내일 10시까지 모이는 사람들만 우리 대회에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가의 담임선생님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는 당연히 나오고 그 다음에 만복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며 이런 거 다 비언어적 표현이니까 비언어적 표현도 사용하고 있어. 여기까지 맞는데 나의 강현두는 언어적 표현만 사용하고 있니? 나의 강현두도 뭐 고개를 저으며 뭐 분원들을 둘러보며 뭐 이런 말 있으니까 언어적 표현만 사용하고 있다. 여기가 틀렸네. 그 다음에 가희의 만복은 자기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특별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육상부 하기 싫다고 풀주가 있는 거지. 나의 강현두는 어떤 일을 해달라고 청하는 말하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각자 선택해서 뭐 그 대회에 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둘 다 맞는 건 가와 나의 대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둘 다 맞는 건 2번. 자, 2번 문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옆에 기억부터 미음이 있으니까 보면서 할게요. 기억. 왜 그만뒀는지 선생님이 물어봐도 될까? 이거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표현. 어때?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만복에게 얼굴을 가까이 하며 자상하게. 다시 해봐. 뭐 이랬어. 명령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시 해봐. 이러니까 겉으로는 명령하는 표현이긴 해요. 명령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어떠니? 다시 해봐. 마음 변화를 유도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맨날 피해만 주고 이게 용서를 구하는 거야? 잘못을 인정하고? 아니야. 육상대회 나가라 그랬더니 뭐 나가기 싫어서 지금 못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딱히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었네요. 그다음에 리을 단호하게 그거 나쁜 습관이야 이랬는데 리을 말하기 태도를 변화시켜. 이 전까지는 되게 자상하게 얘기하고 있었어. 뭐 자상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그걸 단호하기로 변화시켰으니까 맞지? 말하기 태도를 변화시켜서 상대방에게 그거 나쁜 습관이야. 끝까지 해봐야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한 거 맞네요. 그다음에 미음. 만복의 양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거 비언어적 표현 맞지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3번이 틀린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었네요. 그 다음에 3번.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 부분에서 지금 친구들이 무슨 대회를 나가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하니까 원하는 사람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태평은 대회에 참여하자도 부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최태평 여기 나오는데 딱히 설득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권수하는 대회에 참여하기를 포기한 강현두를 비난하고 있다? 권수아. 강현도 그러면 어쩌자는 건데 뭐 이러면서 답답해하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지 뭐 비난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박다미는 대회에 참여할 것인지를 두고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네? 그럼 우리 대회 안 나가요? 우리 다 포기해요? 막 이러면서 속상해하고 있긴 하지만 심리적 갈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상하겠네요. 4번 강현두 여기 나와. 대회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회피는 아예 피하는 건데 회피해서 10시에 만나자 그런 건? 10시 반에
10시에 만나자 그런 건 아니겠지?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김열은 강현두의 말의 의도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김열 여기 나오는데요. 웃으면서 그래 하고 싶은 사람만 하자 뭐 그런 건가? 뭐 이러면서 강현두의 말의 의도를 이해했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강현두가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만 나와라 뭐 이랬더니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만 뭐 하자는 뭐 그런 말이니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답으로 하셔야겠네요. 나머지 1, 2, 3, 4 틀렸고 5번이 맞습니다. 4번 A 부분에서 A 부분 바로 옆에 있네요. 누군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 선택을 존중해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말하기 방법은 강현두는 제가 그냥 써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선택권을 주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자. 선택을 존중해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한 문장으로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서술형 문제니까 이렇게 서술형 문제는 우리가 시험에 안 냈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만화랑 그 다음에 승우의 면접 상황도 우리가 지난번에 다 형성평가에서 했던 거니까 바로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5번, 가의 김수민과 나의 이승우가 수행한 말하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가의 김수민. 여기 수민이가 얘기한 거 보면, 안녕? 나 김수민이야. 넌 어느 지역에서 왔니? 뭐 이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막 물어보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이승우는 면접이니까 당연히 자기 얘기를 하고 있겠죠. 타인에게 자기에 대한 정보를 알린 거 맞습니다. 자, 1번이 맞고요.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알려드릴게요. 2번,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건 보통 토의에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토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합의하는 건 협상에서 보통 하는 얘기인데 여기 협상 대화가 아니고요.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선생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더 맞는 1번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5번 청중에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며 설득하고 있다. 이거 설득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아닌 것 같고 제일 맞는 답으로 찾으신다면 1번을 답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기억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부모님 일 때문에 온 거야? 이전 학교에서 성적은 어땠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전학온 첫날, 지금 2구가 전학온 첫날이거든요? 전학온 첫날 첫 시간에 첫 만남에서 막 꼬치꼬치 캐묻고 있어. 그럼 6번에 이 김수민의 문제점은 뭐야? 쉬우니까 그냥 니네가 얘기해봐. 쭉 한번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답이 몇 번? 5번 관계 형성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차원의 자아를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질문은 사실 조금 관계가 진행된 다음에 물어보는 건데 관계 형성 초기에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수민이의 단점, 잘못된 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7번 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갈등 상황을 해소하려고 할 때 니은을 수정한 내용. 니은에 지금 피곤하니까 그만 가줄래? 이랬어. 얘 지금 피곤해. 근데 막 처음 보는 애가 와서 이 꼬치꼬치 깨묻고 있어. 그럴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해서 말을 하래. 그냥 나 전달법이 아니면 사실 뭐 다 괜찮거든요. 나 전달법을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수행평가에서 외웠던 나 전달법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 사건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얘기해? 사건, 감정, 그렇지. 내 감정이 어땠는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세요.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내 감정이 이랬다. 앞으로는 이래줬으면 좋겠다의 형식으로 된 거. 몇 번이 이게? 몇 번? 몇 번? 야, 이 정도는 한번 읽으면서 할 수 있잖아. 1번? 어? 나는 너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자꾸 귀찮게 하니까 불편해. 이게
그래, 1번보다는 5번이 낫지. 이제 막 인상관계인데 그런 사적인 이야기를 하니 사건 좀 당황스럽다. 감정. 앞으로는 좀 더, 아니, 그런 이야기는 조금 더 친해진 뒤에 했으면 좋겠어. 요게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맞게 나 전달법으로 따져보면 나머지들도 사실 그냥 나 전달법이 아니면 다 맞아. 나 전달법이 다 아니면 뭐 얼추 다 맞긴 하는데 근데 나 전달법으로 찾아보니 5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혹시 뭐 1번으로 한 사람은 야 이렇게 하면 갈등 상황이 해소되겠니? 너무 솔직하게 막 얘기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 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1번보다는 5번이 훨씬 더 좋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어는 더 좋은 답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7번의 답은 5번. 자, 8번도 여기 그 질문을 보면서 그 답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문제를 제가 읽을게요. 나의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면접관의 의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은 8번 문제 보세요. 자, 질문 1 그랬는데 질문 1이 면접관이 질문한 건데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 그러면 그 선택지에 지원 학과에 대한 면접 대상자의 관심을 확인한 거니? 이게? 맞지. 신문방송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나 이런 걸 확인한 거 맞잖아. 그 다음에 질문 2.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게 전공과 관련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질문이야? 신문방송학과니까 뭐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다 이러니까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물어본 거잖아. 맞아. 그다음에 질문 3. 어, 잘 알고 있군요. 승우군은 나중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은가요? 이렇게 질문했어. 그게 면접 대상자가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 거야? 그렇지. 나중에 뭘 할 건지 이게 구체적인 진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4 내려가 볼게요. 면접관이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다큐멘터리 만든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물어본 건데 면접 대상자가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했는지 경험을 물어본 건가 이게? 아니지? 그냥 생각을 물어본 거야.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니? 생각이나 뭐 가치관.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뭐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였지. 뭐 딱히 경험을 뭐랬니? 라고 물어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택지에는 경험을 물어본 거라고 했으니까 이건 경험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승우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물어보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4번이 잘못 연결된 거네요. 마지막 5번까지 확인해 볼게요. 5번에는 면접관이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위에 그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이승우 학생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나요? 이게 면접 대상자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인성 등을 확인하려고 물어본 질문이다. 어때? 맞아요.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거에서 얘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나, 사회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나, 뭐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뭐 이런 걸 물어보려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자, 틀린 답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약간 찾아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 1, 2, 3, 4, 5와 그 내용을 끼워 맞춰 봤더니 나머지는 맞고 질문 4가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요거 가치관, 사고방식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이제 4번 질문을 했을 때 잘 이해를 못하고 다시 한번 물어봐서 요 내용을 얘기한 거였죠. 어쨌든 8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9번은 서술형인데요. 어떻게 할까? A와 B에 사용된 표현 전략의 종류와 그 효과를 한번 써보자 그랬으니까 A와 B에 사용된 표현 전략이 어떤 표현 전략인지 언어적, 준언어적, 반언어적 표현 전략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자, 목소리에 힘을 주어는 어떤 표현 전략일까요? 준언어적 표현 전략. 그다음에 저 위에 B 나오는데요. 한 손을 펼치며 뭐 다른 한 손을 펼치며 이랬어요. 한 손을 펼치면은 말과 함께 나오는 게 아니었으니까 뭐
언어적 표현 방법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A, B의 준언어, 비언어라고 쓰시고요. 야, 준언어적 표현 방법, 준언어적 표현 전략, 비언어적 표현 전략 이런 걸 하면 언어적인 그 표현 전략을 언어를 보충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다 쓰면 되겠네. 언어적 표현 전략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 좀 아니면 뭐 강조해 준다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준언어적 표현 방법과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겠네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서술형에 맞게 한번 써보세요. 자, 10번 내려갈게요. 이 면접에서 이승우가 사용된 답변 전략을 보기에서 고르래. 기억, 막연한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경험 제시한 부분, 또 본문에서 좀 찾아볼게. 구체적인 경험 제시한 부분 나오니? 승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나와? 나와, 안 나와? 니네 이거 문제 안 풀었어? 여기 나오잖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거 경험 아니야? 경험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 있네요. 구체적인 경험 있으니까 기억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 면접관을 칭찬하는 내용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디귿. 사실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한 거 있어? 있어. 어딨어? 정확하게 답변한 거. 뭔가 설명한 거를 얘기해야지. 어디? 바로 위에 있잖아요. 다큐멘터리라는 용어가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한 것을 의미하는 도큐먼터리에서 파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정확한 그 정보잖아, 정보야. 객관적인 정보잖아. 그래서 디귿도 들어 있습니다. 객관적 정보, 객관적 사실 뭐 이런 게 잘 나타나 있어서 그런 걸 바탕으로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는 거 맞네요. 그다음에 리을 의도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질문에 대해 아까 있었어. 여기 의도와 의미가 잘 분명하지 않아서 얘가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선택지에서 리을에서는 다른 질문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른 질문을 해달라는 거였어? 아니야. 좀 자세하게 다시 질문해달라는 거였지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해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질문을 해달라라는 건 아니었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표현도 안 썼으니까 맞는 건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네. 답은 2번. 자, 그 다음 나오는 그 드론에 관련된 발표도 우리가 지난번에 평성평가에서 다 읽어봤던 발표이기 때문에 여기 1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본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본문에서 찾아볼게요. 드론의 종류, 1번 드론의 종류 어디 있게? 가나다라, 마바, 사 여기 중에 한번 니네가 골라봐. 드론의 종류 어딨니? 드론의 종류 두 가지래잖아. 회전익 드론이랑 고정익 드론이 있대잖아. 어딨어? 라의 드론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라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개념과 유래. 드론의 뜻이 어떤 거다라는 게 있니? 드론의 뜻이 어떤 거다. 개념은 없고요. 유래는 있어요. 유래는 어디 있게? 나에 들어 있습니다. 유래는 나에서 뭐 여왕벌이라는 이름의 무인항공기 개발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유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래는 나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개념은 없어서 2번이 답이에요. 3, 4, 5번도 마저 확인해 볼게요. 회전익 드론의 구조. 가나다라 마바사 중에 어디 있어? 회전익 드론의 뭐 이 윗부분, 아랫부분 이래가면서 설명하는 부분. 마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전익 드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나 마에서 찾을 수 있고요. 드론 조종할 때 유의할 점 어딨어요? 예, 바에서 유의점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업용 드론의 활용 범위, 상업용 드론은 이런 데 쓰인다 라는 내용은 네, 다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찾을 수 있었고 개념이 뜻이 드론의 뜻, 개념이라는 건 뜻 얘기하는 거야. 정의 뜻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2번 문제인데요. 기억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 뭐 쉬우니까 한번 보자.
기억은 큰 목소리로. 뭐야? 아까 했잖아. 큰 목소리로. 준, 언어적 표현. 준, 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를 들었어. 첫째! 이러면 손가락 하나를 들었어. 이거는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그러면 준언어, 비언어라는 걸 알고 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기억, 니은은 모두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니은은 비언어니까 틀립니다. 기억, 니은 모두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전략이다. 흥미 유발이라고 해도 뭐지? 완전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 보통은 언어적 표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언어적 표현을 좀 더 잘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두고 봅시다. 더 맞는 게 있으면 얘는 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기억은 화자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니은은 청중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한 거고, 니은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부정적 감정이 해당이 안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발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니은은 발표의 제시 순서를 알려준다. 어때? 둘 다 확실하게 맞네요. 그 다음에 기억은 발표 내용의 전환 아니고 중요도에 관련된 순위도 아닙니다. 그냥 발표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5번도 다 틀리네. 자, 더 맞는 답이, 확실하게 맞는 답이 4번에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린 것으로 합시다. 흥미 유발보다는 보충 설명을 위해서 아니면 좀 더 강조해주기 위해서 준언어, 비언어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기는 이 발표를 하기 위해 화자가 청자를 분석한 내용이다. 실제 발표에 반영된 내용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기억. 드론을 직접 본 친구들이 많으니 드론과 관련된 보조자료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야, 여기 보조자료. 드론을 아예 꺼내서 보여주잖아. 보조자료가 안 나왔대? 나왔어. 보조자료를 활용 다 했습니다. 활용에다가 X표를 쳐야 되겠다. 보조자료를 잘 활용했는데 뭔 소리래? 그지? 그 다음에 니은. 드론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드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어.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요.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여기 보면 드론은 결코 장난감이 아닙니다. 어쩌고저쩌고 라고 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해야지 라는 그런 표현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실용적인 정보를 다루되 드론의 항공학적 원리와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어. 항공학적 원리, 지난번에 형성평가에서도 비슷한 거 풀었는데 여기 항공학적 원리와 같은 완전 전문적인 내용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다루지 않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리을, 드론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 드론 조종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떤 프로그램이 드론 조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네.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답입니다. 정답은 몇 번? 위에서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화자가 이 발표를 하기 위해 떠올린 생각이다. 이 발표에 반영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여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해야겠어. 이거는 본문에서 찾아줄게. 자, 처음 부분이니까 좀 앞부분에서 찾아보자. 여기 여러분 중에 드론이란 말을 들어본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텔레비전을 통해 많이 봤을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요런 부분이 바로 드론에 대한 경험을 환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V에서 드론 봤잖아요. 뭐 드론이란 말 들어봤잖아요. 뭐 이런 게 경험을 얘기해준 부분이니까 기억은 있습니다.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발표 내용의 순서 제시한 부분 있니? 없니? 여기 있다. 저는 유래와 활용에 대해 설명한 후 종류와 조종 시 유의점에 대해 설명하라고 합니다가 순서가 되겠죠? 순서도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부분에서 예시와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그랬는데 여기 올라가 보니까 예시,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도 예시고요. 이렇게 회전익 드론과 고정익 드론을,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한 부분도 나오니까 대조도 나온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었다거나, 예를 쭉 나열해 놨다거나,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대조를 들었다거나 이런 게 다 나왔으니까 중간 부분에서 찾을 수 있고요. 발표 도중에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해야겠어. 질문
질문 있는데? 매우 간단하죠? 이런 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이런 것도 질문이에요. 질문 나왔으니까 리을도 맞네? 리을도 맞네? 그지? 그럼 끝부분 한번 넘어가 볼게. 발표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이 핵심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그랬는데, 핵심 내용 요약한 부분 있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드론의 유래와 활용, 종류와 조종 시 유의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미음도 있네요. 다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됐어? 다 있는데? 자, 질문을 볼게요. 아까 리을에서 발표 도중에 청중에게 질문을 한 건 맞아.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매우 간단하죠? 이런 거 질문한 거 맞아. 근데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를 얼마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니? 아니면 다 알고 있죠?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이니?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이야.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발표 도중에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까지는 맞아. 질문을 한 내용들이 있어. 하지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얼만큼 이해했니? 라는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지금까지 뭘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런 걸 경험했느냐? 이런 걸 확인하는,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청중이 얼마나 경험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다 쓸게. 이런 걸 확인해 보는 질문이지, 내가 설명한 거 잘 이해했니? 요 질문이 아니야. 내가 설명한 거 잘 이해했니의 질문이 아니라, 그 전에 얼마만큼 알고 있나를 물어보는, 알고 있죠? 다 아시죠?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헷갈릴만 했는데요. 리을 중에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렸기 때문에 뒷부분 리을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에서 17번 또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넘어가 보십시다. 기역부터 미음의 공통적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부터 미음을 저는 여기 지문에서 찾을게요. 기역, 절망의 구렁. 그 다음에 니은,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 디귿,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 그 다음에 리을, 희망이라는 돌, 미음, 아름다운 교향곡. 그냥 딱 봐도 비유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감성에 호소하기 좋다고 얘기했죠? 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는 이성적인 그런 방법이야. 이성적 설득 전략인데,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설득하려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맞고 뒤에는 틀려요. 의도적으로 청중의 수준에 맞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고요.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 등 제시하려고 비유적 표현한 거 아니고요. 감성적 어휘를 사용하여 분노, 희망 등의 감정을 유발하려고 했던 거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비유적 표현은 감성적 표현 전략과 관계가 된다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일부러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비유적 표현은 감성적인 것과 연관이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A와 B에 사용된 설득 전략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성적 설득 전략, 감성적 설득 전략, 인성적 설득 전략 세 가지 배운 기억 나시죠? 자, A,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감정에 호소했어. 그치? 이거 뭐라고?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반복하면서 상대방의 감성에 호소한 거야. 그러니까 감정에 호소한 거니까 감성적 표현 전략의 설득 전략에 해당이 되겠고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라는 건국 신조래, 원래 있었던 미국의 건국 신조를 얘기하는 거겠네? 미국의 건국 신조를 얘기했으니까 진짜 있었던 사실 같은 걸 가지고 얘기했어요. 어떤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A. 감성적 설득 전략, B. 이성적 설득 전략. 그 다음에 17번 문제.
16번은 안 쓸게요. 알아서 쓰세요. 보기는 이 연설의 영상을 본 학생의 반응이다.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연설의 설득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 마틴 루터 킹은 시종일관 자신감과 품위가 있는 자세로 연설을 했대. 이게 이 글만 보면 감성적 설득 전략이 굉장히 잘 느껴진다 그랬는데 영상을 봤을 때는 또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한 이 화자에 대한 설득하려고 하는 이 화자에 대한 연설자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 야, 이 연설자에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게 연설자의 어떤 모습이나 자세나 연설자의 어떤 품위 뭐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는 인격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설득 전략은 인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인성적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 라는 거네. 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17번에 1번 자연스럽게 고를 수 있었습니다. 자, 빨리 18번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거 택배연합에 대한 거 지난번에 형성평가에서 공부했었으니까 바로 1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 협상을 통해 합의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번 지문을 봐왔기 때문에 바로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찾으면 아파트 측이 무인 택배함 설치 공간을 제공하고 두 업체가 설치 비용을 반반씩 낸다라는 게 합의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5번을 답으로 바로 고를 수 있었습니다. 19번 이 협상의 참여자들이 협상을 통해 얻은 이익 택배 측은 뭐가 좋다 그랬니? 배송 시간이 단축된다 그랬지. 그러면 업무 효율도 뭐 증가하고 뭐 이러겠지. 어쨌든 뭐 3, 4번도 완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파트 측이 얻은 이익은 뭐야? 아파트 측이 걱정했던 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였는데 택배차가 아파트 안으로 안 들어오면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겠죠? 둘 다 맞는 걸 고르면 1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 가서 설명할게요. 먼저 기업. 아파트 단지의 여건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상대 측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한 거 맞지요? 예. 아파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해하는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아무리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출입할 때 따르는 위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상대 측이 제시한 방안이 지니는 한계. 어쨌든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니까 한계를 의미한 표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그런데 상황이 비슷한 행복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여 택배 업체들이 이곳에 화물을 배송하고 어쩌고저쩌고 되게 좋은 방식이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디귿에 대한 설명은 선택지 보세요. 문제를 해결한 유사 사례를 활용하여 행복아파트가 유사 사례겠지? 그치? 유사 사례를 활용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치? 무인 택배함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한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리을. 그렇다면 아파트 입주민 회 측에서는 무인 택배함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저희 택배업체들이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는 걸 하면 어떨까요? 이래서 상대층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하기 위한 조건. 그쪽에서 설치할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반반씩 되거나 뭐 우리가 일부를 지불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으니까 대안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설치 비용은 택배 업체도 일부를 부담해 주세요. 뭐 이럴 때 그걸 수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설치 공간은 그쪽에서 마련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4번의 설명도 리을에 대한 설명도 맞습니다. 자, 미음은 여기 있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이 구체적 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해결 시기를 연기한 거니? 회피하려고 일부러 나중에 하자 그런 걸까?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 딱히 회피하기 위해 연기한 건 아니네요. 그래서 1, 2, 3, 4번이 아까 다 맞았기 때문에 바로 5번을 답으로 고르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부분에 사용된 협상 전략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A 부분은 여기 있었어요. 무인 택배함이 설치되면 배송 시간이 단축되어 이익이고, 자기네 이익, 그 다음에 입주민들한테도 이익, 뭐 이래서 둘 간에,
상황 다, 두 입장 다 이익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이걸 읽어줄 테니까 자기가 비슷하게 썼나 확인해봐. 양측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자기 측의 대안에 대한 상대 측의 동의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익을 제시해서 여기는 자기네 그 양측의 이익이 양측이 얻을 수 있는 양측의 이익을 제시함으로써 상대 측 동의를 유도하고 있더라. 요거를 좀 말이 되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 정도만 쓰고 바로 넘어갈게요. 자, 22번부터 25번에 대한 예문도 왜 청소를 용역업체에다 맡겨야 된다라는 예문 지난번에 형성평가에서 배웠으니까 바로 22번 문제 풀게요. 쟁점에 따라 이 토론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찬성 측의 근거, 그럼 찬성 측 1이 얘기한 입론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에 나온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나 한번 찾아보면 돼. 학교에서는 청소하기를 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청소를 강요하고 있다. 있니? 있어, 없어? 앞에 가서 찾으려면 내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랬어. 자, 찾아볼게요. 시간이 걸려도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하기를 원하지 않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청소를 강요하고 있다. 나왔지? 1번 있네요. 그 다음에 2번.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이 있다. 학생들 사이에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이 있다.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청소는 자기 관리적 성격을 띤 활동이다. 반대측이 얘기한 거에서 찾아야 되니까 반대측의 입론에서 찾는 게 훨씬 더 잘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관리적 성격을 띤 활동이다라는 얘기도 바로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용역업체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얘기는 뒷부분에 있긴 한데 이게 교육적이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학생들은 청소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 있지?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경험할 수 있다. 5번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1, 2, 3, 5는 각각의 입론에서 다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이 되고요. 맞는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용역업체에 막대한 청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가 사실 여기 나오기는 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았죠. 아까 반대 신문 하면서 나왔던 거지. 근거로. 여기는 지금 근거를 따져보라 그랬으니까 근거로 나와 있진 않았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23번 이 토론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회자가 토론 순서를 진행하고 있다. 토론 순서에 맞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고요. 토론의라 그래서 제가 붙인 거예요. 찬성 1은 용어의 사전적 개념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나? 가 부분에 보면 얘들아 가 부분에 보면 청소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용어에 대한 설명이지 뭐야. 그치? 용어에 대한 개념이니까 2번에 대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찬성 1측 상대 측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현재 방식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부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십니까? 아이고 여기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고 나온 부분이 동의 한번 해놓고 하지만이라 그래서 자기의 생각하는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부분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번 내용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4번 반대측 자기의 경험을 예로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랬는데 반대측이 내가 청소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측 1이 상대측이 주장한 방식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러면서 어디를 찾아야 되나? 반대측 1에서 찾아야 되니까 여기 뭐 전체적인 내용이 다 문제점이네.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면 문제점이 뭐 이런 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장한 방식을 실시할 때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도 있어요. 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의 경험이 나온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24번 또 바로 넘어갈게요.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토론의 논제는 학교 청소를 용역업체에게 위탁해야 한다입니다. 이거 그냥 말로 하고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갈게요. 25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도 반대신문, 그 다음에 B도 반대신문, 교차조사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B도 반대신문입니다. A, B 모두 자료의 신뢰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랬는데 뭐 뭘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것도 가보자. 니네가 또 봐야지 더 문제를 잘 맞추니까 A 부분이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가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청소가 교육적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동의를 얻어냈지. 그 다음에 반대측 입론도 보면요. 찬성 측 B 부분에 있는 반대 신문도 보면 학생들이 자신이 생활하지 않은 곳을 사실적으로 청소하고 있는데도 교육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도 동의하고 있네. 이렇게 문제를 한번 질문을 하고 반대 신문에서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질문을 했다라는 형식으로 A, B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설명을 빨리 하고 있는데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보다는 A, B 모두 상대층의 일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의 반대 신문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제일 적절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을 2번으로 해주십시오. 자, 26번 또 빨리 넘어갈게요. 가부터 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들아 이건 하나하나 따져보자. 가는 어떤 말학인가 보니까 가는 대화예요, 대화. 그지? 전학 온 학생과 대화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야? 면접관이 나오니까 나는 면접의 대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는 아까 발표나 연설 정도로 보면 된다 그랬죠? 발표, 연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는 드론에 대해서 설명해준 부분이었으니까 발표 정도로 보시고 찬성 반대 나왔으니까 많은 토론 그 다음에 택배 연합 나온 건 협상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말하기인지 알고 나면 26번을 풀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각각 어떤 말하기인지 한번 써보시고요. 가와 나, 대화와 면접 같은 말하기 상황에서는 자아 개념이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잘 모르겠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잖아. 자아 개념이 생각이고 자신감이고 뭐 이러니까. 영향을 끼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더 적절하지 않은 게 있으면 답이 안 될 수 있어요. 라와 같은 다라니까 다 연설, 라 발표예요. 연설 발표와 같은 말하기 상황에서는 청자를 고려하여 내용을 선별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바,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해야 좋겠지요. 그 다음에 가나다, 대화, 면접, 연설과 같은 말하기 상황에서는 준언어, 비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당연히 좋겠지. 라마바, 발표, 토론, 협상이에요. 발표, 토론, 협상과 같은 말하기 방법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의 논리적 오류나 허점, 야, 마랑 바는 괜찮아. 토론이고 협상이니까. 근데 발표할 때 상대방 주장의 토론이나 허점을 찾는 건 좀 이상하지요. 라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것도 나도 그냥 맞게 보시는 걸로 넘어가셔야겠네요. 5번에 더 확실하게 틀린 답이 있으니까 5번을 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에서 청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공통적인 방안. 다는 면접과 연설이에요. 면접과 연설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으려면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자신감 있는 어조와 태도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좋겠죠. 딱히 논증 방법을 꼭 이걸로 사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청자가 받아들이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자기 표현을 한다 이랬는데 왜 발표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청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뢰감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신뢰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1번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28번에 1번입니다. 29번 다는 연설, 라는 발표예요. 여기에 대한 연설 발표에 대한
말하기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는 연설. 그다음에 이거는 발표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게 틀렸어? 예, 답은 4번이죠. 청중의 질문에 답하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라는 질문에 답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것까지는 맞을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반응을 확인하고 이러긴 했지만 질문에 답하진 않았어요. 마지막 30번 마바의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토론 협상의 참여자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번이 답이에요? 1번? 상대가 활용한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 믿을 만한 것입니까? 있는데? 믿을 만한 것입니까? 여기 그 자료가 믿을 만한 것입니까? 이게 신뢰성이에요. 그러니까 있어요. 요거 말고. 예, 2번이죠? 자료의 출처. 어디에서 자료를 가져왔다라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출처. 미안해. 자료의 출처는 나와 있는데, 생산 시기를 밝혀 상대방의 의문을 해소하고 있다. 이게 틀렸지. 그래서 소비자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출처는 있지만 생산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오늘 이상으로 대단원 형성평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